안녕하세요, 장영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방송을 쉬었더니 유튜브로 찾아오신 고객분들도 많이 계시고 유튜브 통해서 이제 질문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답변해드리고 또 주주비책 이 영상 나간 거에 또 댓글이나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대부분 다 답글을 달아드리고 설명도 표현할 수 있는 한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서 제 방송의 모토인 여러분의 팔자를 여러분이 고칠 수 있게끔 노력하시면 저도 그에 부응해서 여러분께 성실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환절기가 아주 심하죠. 아침하고 낮 기온이. 감기 조심하셔야 매매도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주주비책에서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종목 선정하고 매수 타점 하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매뉴얼대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봐도 똑같이 이해하고 여러분께서 열심히 적용만 하신다면 뭐 어른이든 중고등학생이든 또 펀드 매니저도 사실은 차트를 잘 몰라요. 제가 한국금융연수원이나 증권사 연수원 이런 데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의외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캐내기만 하면 얼마든지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고 10번 찾아서 10번의 확신을 느끼신 분들과 20번, 100번, 200번, 300번을 찾으면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확률의 감각이 또는 확신의 느낌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나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 많은 차트를 보면서 간단한 추세선이나 이동평균선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을 잡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투자증권이나 새마을금고, 한국산업은행 이런 증권사나 은행 사내 연수원에도 제가 지금 강의해드리는 이 강의가 사내 연수원 교재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올라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딜사이트 경제방송에 가시면 매수의 정석이라는 온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설명해드린 이 강의가 총 37강, 편당 20분 내외로 해서 11시간 강의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정리된 강의를 차근차근 보고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딜사이트 방송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걸 보시고 욕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정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매수 타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월봉과 일봉을 함께 동시에 보는 겁니다. 일봉과 60분봉을 보고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도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60분봉에서 몇 시에 매수 타점이 나오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과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제가 강의한 것을 하나씩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매뉴얼이 있다는 건 순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매수 타점을 정교하게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영상에서는 일봉과 60분봉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걸 알려드릴 텐데 지지난주에 월봉과 일봉을 가지고 매수 타점을 잡는 즉 중장기적인 흐름을 나는 이런 파동을 먹고 싶다. 직장을 다니면서 1시간 단위로 10분, 30분 단위로 이렇게 장을 보지 않고도 스탑을 한 3에서 5% 정도를 놓으면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훨씬 확률이 좋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일봉과 월봉을 가지고 어떤 시점에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우리 그 딜사이트 방송 거기에다가 종목과 월을 함께 표시해 주시면 제가 댓글 다신 분들 중에 몇 분을 한 3분 정도를 선정을 해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수의 정석이라는 문제집을 보내드릴 거고,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은 또 다른 문제집도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잠깐 했었는데 애플 차트를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애플 차트를 HTS에서 보면요. 애플 차트를 HTS에서 보면 첫 번째 순서가 뭐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월봉에서 이렇게 우상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월봉에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우상향 흐름이 나오죠. 이렇게 일단 월봉 5년치, 10년치를 봤는데 우상향이 되는 그런 차트, 그런 기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르느냐? 여러분께서 이제 변곡에 대한 느낌을 아셔야 되는데, 변곡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것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우상향이면 이렇게 신고가 계속 갱신이 되겠죠. 신고가 이렇게 계속 갱신이 되는 걸 우상향 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데, 여러분이 지금 고르려고 하는 건, 잡으려고 하는 건 우상향된 월봉 차트, 10년 이상의 월봉 차트에서 이렇게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 첫 번째 15이평선, 두 번째 332평선, 세 번째 75이평선, 네 번째 150일 이평선까지 하락했을 때 15이평선에 닿을 때 어때요? 그때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자, 15이평선에 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고점을 찍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조정을 보이고 있죠.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떨어져서 언제로 가요? 이렇게 15이평선을 안 닿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 15이평선을 닿았습니다. 언제입니까? 2024년도 3월 달입니다. 2024년도 3월 달인데, 자, 보시죠. 2024년도 3월 달인데, 자, 3월 달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됩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최초 15이평선에 닿을 때입니다. 자, 332평선에 닿을 때도 마찬가지 논리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75이평도 마찬가지예요. 자, 2024년도 3월 달에 15이평선의 월봉 15이평선의 가격을 보니까 얼마냐? 176.19센트입니다. 여러분께 잘 보이지 않지만 176.19센트. 여러분도 HTS를 저랑 같이 15, 33, 75, 150, 300으로 맞춰 놓으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2024년도 3월 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요? 자, 이 176.19를 2024년 3월 달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2024년 3월 달 차트. 자, 2024년 3월 달에 얼마인가 하면 176.19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176.19. 자, 여기를 쳤죠. 176.19 표시입니다. 176.19를 여기서 쳤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176.19를 3월 달에 이 봉에서 터치를 했다는 거죠. 자, 이 봉에서 176.19를 터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식이 뭐다? 고점을 찍고 월봉에서 15이평선을 처음 칠 때입니다. 그때 15이평선의 가격을 여러분께서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죠. 그때 일봉으로 가면 그 15이평선의 가격이 176.19를 이렇게 딱 표시를 하고, 자,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MACD가 골든 크로스가 나는 지점을 찾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176.19에서 여기를 쳤는데 여기에서 어때요?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며칠이냐? 3월
3월 11일쯤에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이게 매수 디버전스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매수 디버전스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자, 매수 디버전스는 이렇게 변곡이 내려갈 때 거기에 해당되는 변곡도 이렇게 내려가면 밸런스라고 했죠. 자, 요 변곡과 요 변곡이 각각 이 변곡과 이 변곡과 같이 맞물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는 지점을 봤더니 매수 디버전스인가요? 아닌가요?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매수 디버전스는 언밸런스라고 했지, 내려갈 때는 이게 평행이거나 아니면 위로 더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건 이미 언밸런스가 아니라 밸런스예요. 왜? 여기서 내려갈 때 MACD 변곡 또한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매수 디버전스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없네 라고 그 다음 월에 4월 달에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위에 올라갔다가 4월 달도 15이평선이 아니라 얼마요? 33 이평선에 처음 닿았습니다. 자, 그럼 33 이평선은 얼마일까요? 지금 보시면 애플 차트를 함께 놓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3 이평선은 165.03센트입니다. 165불 03센트예요. 자, 그럼 165불 03센트를 언제 쳤나요? 네, 4월 달에 4월 며칠 날? 4월 19일 날 165.03센트를 처음 터치를 했습니다. 4월 19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자, 지우고 4월 19일 165.03센트를 처음 쳤습니다. 자, 그럼 이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때 치고 나서 그다음부터 골든 크로스가 나는 지점이 언제냐? 4월 며칠이냐? 4월 24일입니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4월 24일 날 일봉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일봉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때 4월 24일인데 바로 이 정도 가격이 되겠죠. 그러면 며칠이냐? 4월 24일 수요일쯤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해서 보니까 어때요? 자, 매수 디버전스인가요? 아닌가요? 자, 여기 변곡과 여기 4월 19일 변곡이 어떻습니까? 내려왔죠. 여기는 어때요? 올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매수 디버전스죠. 자, 중간 변곡 사이에 영선을 훼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매수 디버전스의 개념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신다면 이 논리를 똑같이 펼쳐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매수 디버전스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7.50불에 167불 50센트에 여러분이 4월 24일 날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매수 디버전스가 맞아. 그러면 진입을 하고 이전 저점인 164.05불에 스탑을 놨다면 여러분들은 월봉 변곡을 2% 정도만 놓고도 얼마든지 2.5% 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여러분은 변곡의 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월봉 하나의 크기는 일봉 22개의 크기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30에서 50%의 변곡을 보입니다. 월봉 하나의 크기가.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4월 달 이후로 얼마예요? 165불까지 하락했던 것이 260불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60%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면 60% 정도가 상승을 했다면 60%를 다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없습니다. 네, 한 30-40% 정도 먹으면 많이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다음밖에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월봉에서 15이평선이나 33이평선, 75, 152평선을 닿을 때 어디로 간다고요? 일봉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5이평선이나 332평선, 7호, 152평선의 가격이 HTS 상에서 분명히 나오죠. 그 가격을 일봉에 저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서 쳤으니까 그 뒤부터 MACD가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두 번째 확인은 뭐예요? 매수 디버전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매수 디버전스 이전 3월 달에는 매수 디버전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합니다. 근데 4월 달은 매수 디버전스가 맞죠. 그래서 2.5%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매매를 했는데 운 좋게 6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올라주는 건 뭐예요? 시장의 힘이지. 여러분이 예측을 잘했다. 제가 다 알아맞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죠.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60%가 올라갈 수도 있고 30%만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실패할 확률도 얼마든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종류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 현상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서 한 100개, 200개씩만 찾아보면 이게 확률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전문가 추천해줘. 좋아요. 근데 가봐야 알죠. 그게 1년 뒤에 갈지 2년 뒤에 갈지 3년 뒤에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한테도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공감과 믿음과 확률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을 한다면 여러분들 자신을 믿고 매매를 하는 거지 그 누가 앞일을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더 이상 운빨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30년, 40년, 50년 매매하시려면 이런 규칙성을 또는 이런 확률을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AMAT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인데 여러분이 이제 잠깐 보시면 2022년 언제냐? 자, 2022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가격이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이렇게 보면 어때요? 애플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월봉 10년치 이상을 보면 어마어마한 우상향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다가 처음 어때요? 처음 15이평선에 닿을 때가 2022년 1월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2022년 1월 달로 가보니까 15이평선에 닿았죠. 이 고가와 저가가 거의 35%입니다. 고가와 저가 월봉 한 개가. 자, 그럼 2022년 1월 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22년 1월 달로 한번 가보면 2022년 1월 달에 2022년 1월 달에 여기 1월 말쯤에 골든크로스가 났죠. 골든크로스가 났는데 302평선에 지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봉을 안 봤다면 월봉을 안 봤다면 일봉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152평선과 302평선은 지지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월봉을 보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1월 말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봤으면 월봉과 상관없이 이렇게 302평선 지지가 왔을 때 매수를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 302평선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를 했었는데 월봉에도 똑같은 시점에 지금 1월 달에 15이평선이 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월봉을 보고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 골크가 나왔는데 이전에 매수 디버전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매수 디버전스가 있습니까? 매수 디버전스가 없습니다. 자, 그럼 월봉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하는 매수 타점으로는 1월 달에 1월 말에 포지션을 잡지 않아요. 자, 근데 2월 달도 보면 어떻습니까? 2월 달도 보면 가격이 더 빠졌죠.
자, 2월 달 보니까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매수 타점이 나왔죠. 그리고 일봉에서 이중 바닥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2월 달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월 달에도 보니까 15이평선의 월봉의 지지가 됐어요. 자, 이중 바닥도 나오고 골든 크로스에 매수 디버전스가 있습니다. 그죠? 매수 디버전스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 그리고 스탑을 125불 밑에다 놨더라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125불 밑에 놨다면 약 3%의 손실을 보고 나왔습니다. 왜? 이 저점을 하락 돌파했으니까 이때 저점 밑에다가 스탑을 놨었을 테죠. 그리고 3월 달로 가봅니다. 자, 3월 달로 가보면 3월 달 역시 매수 디버전스가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골든 크로스가 나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3월 달에는 여기서부터 125불서부터 140불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약 10%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3% 정도 터진 걸 다시 한번 여기 골든 크로스 날 때 매매를 했더라면 충분히 보완을 하고 손해를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3월 달도 지나고 4월 달에 이렇게 가격이 더 빠졌습니다. 자, 5월 달 되니까 어떤가요? 6월 달 되니까 33 이평선에 닿았죠. 자, 6월 달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6월 달 차트로 갔는데 6월 달 차트에서는 어때요? 6월 달 차트에서는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자, 여기도 내려오고 여기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변곡이. 그러면 밸런스인가요? 언밸런스인가요? 밸런스죠. 밸런스일 경우에는 매수 디버전스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점을 찍고 굉장히 하락을 하면서 33 이평선을 치고 6월 달에 가격이 골든 크로스가 매수 디버전스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를 안 했는데 자, 하루 더 가서 7월 달이 됐는데 7월 달로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역시 33 이평선상에서 월봉 33 이평선상에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걸쳐 있죠. 근데 7월 달에 보니까 여기서 또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보죠. 골든 크로스가 나온 걸 보니까 변곡은 내려가고 MACD의 변곡은 올라가는 언밸런스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확대를 해드릴게요. 언밸런스 현상이 발생을 했죠. 변곡은 내려가는데 MACD 변곡은 올라가는 언밸런스 현상이 월봉 7월 달에 나오고 여기서는 매수 디버전스가 나왔습니다. 앞에서는 매수 디버전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매매를 못했지만 자, 33 이평선상에 닿을 때 매수 디버전스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때 90불 정도의 이때가 언제냐? 7월 7일 정도입니다. 7월 7일 정도에 여러분들도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저랑 같이 왼쪽에 일봉, 오른쪽에 월봉을 놓고 2022년도 6월, 7월 차트를 켜서 확인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7일 날 매수를 하고 이전 저점 밑에 82불 밑에 했다면 이 정도에는 지금 한 6% 정도의 스탑을 놨겠죠. 좀 스탑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여기에서부터 85불서부터 110불까지 약 25불, 30%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익 관리하고 손절을 익절로 변형을 시켰다면 여러분들은 30% 올랐지만 약 20%에서 25% 정도는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온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는 건 뭐냐? 지금 자세히 보시면 매수 디버전스의 반대는 언밸런스인 매수 타점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110불까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올랐을 때가 더블탑이 나와요. 자, 더블탑이 나오고 이거는 수평인데 이 더블탑은 수평인데 MACD의 변곡은 오히려 내려가는 매수 디버전스의 반대 현상, 매도 디버전스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거꾸로 보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거꾸로 보기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어떻습니까? 이중바닥인데 MACD의 변곡은 올라가는 매수 디버전스의 현상이 보이죠? 그렇죠? 예, 거꾸로 보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바닥의 매수 디버전스, 굉장히 전형적인 매수 타점이에요. 그럼 이걸 다시 거꾸로 보기를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 거꾸로 보기를 해제를 하니까 여러분이 매도 타점을 맨날 찾잖아요. 매도 타점을 찾는데 어디에서 해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더블탑에서 해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나오는 게 더블탑뿐만이 아니라 매수 디버전스의 반대인 과매도 국면을 표현해주는 매도 디버전스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반드시 50%, 60%, 70%를 여러분께서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되고, 익절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놓는 그런 관리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 이렇게 매수가보다 훨씬 더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매도를 잘 못한다고 제가 맨 처음에 좀 격하게 매도를 잘해야 돈을 버는데 매도를 못해서 돈을 못 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더블탑입니다. 두 번째, 더블탑과 비슷하게 매도 디버전스가 나올 땐 반드시 60, 70% 이상 매도를 해서 주머니에 챙겨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도 디버전스에 대한 팁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차트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브로드컴입니다. 자, 브로드컴 차트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자, 멀지도 않습니다. 멀지도 않아요. 언제냐? 여러분들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우상향인 브로드컴 차트를 쭉 봤는데,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2025년 3월 달입니다. 2025년 3월 달에 월봉 15이평선을 터치를 했어요. 자, 2025년 3월 달에 월봉 15이평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자, 좀 확대해서 보시면 월봉 15이평선에 터치를 했는데 3월 달에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났죠. 그죠? 3월 달에 골든 크로스가 언제 났냐? 3월 7일경에 났습니다. 3월 7일경에 났는데 3월 7일경에 뒤는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골든 크로스가 났어요. 자, 똑같죠. 지금 이 월봉 15이평선을 터치한 때랑. 근데 매수 디버전스가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있으면 1번, 없으면 2번. 네, 없죠. 2번입니다. 자, 여기 변곡이 내려갔는데 어때요? 이 변곡은 더 내려갔죠. 언밸런스가 아니라 밸런스입니다. 그리고 MACD의 규칙인 이 변곡과 이 변곡의 사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 시그널선이 0선을 넘어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히 매수 디버전스가 아닙니다. 비록 151선엔 닿지만 월봉 기준으로 큰 흐름을 잡기에는 안 되고, 일봉의 152평선을 보고 매수를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달을 더 갔더니 4월 달 역시 15이평선에 닿았습니다. 자, 그럼 4월 달로 가볼게요. 더 빠졌다가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언제인가요? 바로 4월 8일 날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매수 디버전스인지 아닌지, 골든 크로스가 났으니까 이전 거를 보면 수평이고 이 변곡은 아래로 급격하게 떨어졌죠. 자, 밑에 매수의 정석 온라인 강의 게시 이거를 좀 빼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이게 매수 디버전스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죠. 자, 매수 디버전스인가요? 아닌가요? 매수 디버전스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160불 정도의 매수를 하고 138불 밑에다가 스탑을 놨다면 약 몇 불이죠?
22불이네요. 야, 이거는 좀 큰데요, 스탑이? 네, 스탑이 좀 큽니다. 22불이니까 약 뭐 10%가 좀 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큰 스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자 3월 달엔 안 나오고 4월 달 한 달 더 보니까 매수 변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진입을 했다고 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140불에서 400불까지 올랐어요. 몇 달 동안? 한 5달 동안. 오, 이렇게 갈 줄은 몰랐는데요. 이야, 어마어마한데요. 네, 엄청나게 갔습니다. 아까 애플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약 3, 40%가 올랐는데 여기 브로드컴에서는 몇 배가 갔나요? 400불까지 갔네요. 이렇게 자랑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을 사람이 별로 없겠죠. 제 제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200불에서 한 160불에서 400불까지 갔다라고 하면 에이, 그걸 어떻게 버팁니까? 뭐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고 한 100% 먹었으면 잘 먹었겠죠. 그래도 100%가 어딥니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100%를 먹다 보면 여유가 생겨서 200%, 300%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시장이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겸허하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잘해서 차곡차곡 쌓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런 종목 잘 골라서 또 매매해서 짧은 손절을 놓고 3에서 5% 손절을 놓고 30% 이상 먹게 하는데 야바이 같으면 그런 거면 얼마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야 기가 막히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해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어야 이걸 버텨서 장기 투자가 돼갖고 5, 6개월 만에 두세 배를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부지런히 찾아서 여러분들 스스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면 저와 비슷한 믿음과 느낌을 가지고 얼마든지 종목을 선정해서 매수 타점까지 완벽하게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뭐 키움증권이나 다른 증권사에서는 뭐 영국 주식도 해도 됩니다. 일본 주식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영국 주식이 됐든 일본 주식이 됐든 호주 주식이 됐든 그 나라 대형 우량주만 여러분들께서 하신다면 이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영국 주식도 호주 주식도 캐나다 주식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우리 일본 주식을 한번 볼까요? 옆 나라 일본 주식인 혼다 자동차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혼다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 보시면 자, 혼다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2024년도 여기는 너무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는 너무 삐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많이 나와서 이달 11월 달 2024년도 11월과 12월에 332평이 터치가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가서 자, 우상향하는 거 충족됐죠? 우상향하는 거 충족이 됐습니다. 자, 올라왔다가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로 332평선에 닿을 때입니다. 언제죠? 2024년 11월 달입니다. 자, 그럼 바로 1년 전이에요. 2024년도 11월 달로 가 보니까 2024년도 11월 달에 자, 여기에서 2024년도 12월 달에 월봉에서 2024년도 332평선 가격이 1275엔입니다. 1275엔을 여기서 한번 그려보죠. 1275엔을 여기서 쳤네요. 자, 그러면 1275엔을 여기서 쳤는데 자, 1275엔을 요 날짜에 딱 치고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가 나는 지점이 언제였냐? 11월 18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HTS를 한번 찾아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18일 날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자, 여기하고 요 이전의 변곡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어때요? 이 변곡도 내려오고 여기 MACD 변곡도 내려왔습니다. 밸런스인가요? 언밸런스인가요? 밸런스죠. 매수 디버런스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렇게 시그널선이
영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영선을 넘은 상태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또 지나서 보니까 자, 한 달이 또 지났어요. 역시 33 이평선상에서 지지가 되고 있고, 자, 일봉에서는 이렇게 어떻습니까? 일봉에서는 매수디버런스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도 매수디버런스가 나왔고,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니까 여기 골든 크로스는 어떤가요? 여기 골든 크로스는 두 개의 매수 디버전스가 중첩이 되는 곳입니다. 자, 한 개의 매수 디버전스도 아니고 몇 개의 매수 디버전스요? 두 개의 매수 디버전스가 중첩이 되는 교집합상에 있는 지점이에요. 자, 월봉에서도 33 이평선에 닿았고 일봉에서도 매수 디버전스가 나왔는데 매수 디버전스가 두 개가 중첩이 돼서 나왔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만큼 상승을 했죠. 그런데 끝까지 다 먹는다고는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 주식이나 영국 주식이나 호주나 캐나다에 가 계신 제 제자분들도 이걸 배워서 어떻게 해요? 매수 바이셀만 할 줄 알면 이렇게 월봉과 일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찾아서 얼마든지 그 나라의 대형 우량주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본 주식 하나를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치주니 은행이라고 있는데요. 하치주니 은행이라고 있는데, 자, 이거를 보시면 이 종목을 보시면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죠. 우상향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언제요? 2024년 8월 9월 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2024년 8월 9월 달에 월봉으로 15 이평선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2024년 8월 9월로 가보겠습니다. 자, 2024년 8월에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근데 매수 디버런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봅시다. 매수 디버런스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온라인 강의 게시 좀 내려주시면, 자, 온라인 강의 게시 좀 내려주시면, 자, 매수 디버런스가 있나요, 없나요? 내려가고 내려가니까 반복합니다. 다시 밸런스입니다. 밸런스이고 MACD 변곡 사이에 시그널선이 0선을 넘었기 때문에 매수 디버런스가 확실하게 아닙니다. 자, 그럼 9월 달에 4월이 아니라 8월 9월이네요. 자, 9월 달에 역시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매수 디버전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언밸런스 현상이 발생을 했고, 여기 골든 크로스가 나는 이 봉에 며칠? 네, 9월 19일 날, 2024년 9월 19일 날 여러분이 다시 보기로 찬찬히 직접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면 역시나 뭐예요? 이렇게 9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큰 변곡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약 80%의 상승이 발생을 했죠. 자, 80%가 될지 2배가 될지 3배가 될지 그건 가봐야 하는 거고, 하여튼 리스크 대비 리턴이 작은 지점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의 종목을 여러분들이 어때요? 과거 시점에서 제가 왜 자꾸 이걸 보여드리나요?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는 여러분 자제분들도 이런 걸 얼마든지 배워서 찾아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성을 다시 보기 위해서 한번 쭉 살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아서 한번 이 딜사이트 방송 유튜브 게시판에 또는 댓글에 그런 종목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잘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글 꼭 달아드릴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걸 과거 시점에 찾는 이유는 뭐다?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조금 있다가 11시 반부터 미국장이 시작이 되죠. 제가 한 예제를 갖고 왔습니다. 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코파트라는 주식입니다.
자, 이게 현재 차트예요. 현재 차트예요. 2주 전에 자, 이거 코파트 2주 전에 제가 방송한 거 한번 돌려보시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파트 지금 어때요?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음 달이 되면 또는 빠른 시일 내에 75 이평선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어때요? 코파트는 전고 지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고 지지도 이렇게 있어요. 그죠? 전고 지지도 있고 이평선 지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달이 됐습니다. 어때요? 어떻습니까? 정확히 75 이평선상에서 지지가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지지가 되고 있는 모양이죠. 이번 달 12월 달에 다 지나가 봐야 알겠죠. 근데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이제 장이 열리면 이미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이미 뭐예요? 매수 디버전스가 만들어졌나요? 안 만들어졌나요? 매수 디버전스가 만들어졌죠. 자, 여기에서는 매수 디버전스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75 이평선에 안 닿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드디어 75 이평선에 닿고 매수 디버전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38점 지금 86인데 스탑은 얼마냐? 38.18입니다. 그러니까 38.18에 스탑을 놓고 38.86에 놓으면 2%도 안 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월봉 변곡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 직접 하실 분들은 작게 뭐 1,000불, 2,000불 정도로 하시고 아니면 나는 이번에도 관찰해 보겠다. 좋습니다. 꼭 현재 시점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도 찾아서 관찰을 해서 한 번만에 잡으면 좋지만 자, 두세 번 깨져도 어때요? 뭐 2%, 3%, 두세 번 깨져도 한 번 월봉의 변곡을 잡게 되면 30에서 50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코파트를 여러분들은 전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실전 매매 경험을 쌓아서 변곡을 잡아내느냐 못 잡아내느냐 하는 실전 매매 경험을 반드시 쌓아야 됩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50번, 100번 이렇게 해서 매매일지까지 쓰게 하면서 이 변곡을 잡아내는 그런 실전 매매 훈련을 반드시 시킵니다. 왜? 투자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찾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장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변곡을 잡아내느냐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투자 경험이 반드시 쌓여야 됩니다. 50번, 100번 이상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런 것들을 현재 시점에서 변곡 잡는 훈련과 손절 그리고 어디에서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저항선 파악을 미리미리 해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잘하는 그런 투자가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고 또 매수의 정석이라는 온라인 강의를 또 보시면 여러분들도 어느 지점이 저항선이구나. 어느 지점에서 매도 디버전스가 나왔구나. 60분짜리 차트에서 저항선은 어디구나. 라는 걸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라는 것이지 그 차트의 지지 저항선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니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 경험을 통해서 그 저항선을 미리 알고 또는 추세선을 미리 그려서 어느 지점에서는 내가 이익 실현을 해야겠구나라는 작전과 전략을 세우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니를 알아맞추는 그런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월봉과 일봉을 두 주, 지지난주, 그 다음에 이번 주 두 주간에 걸쳐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보기를 하든 아니면 매수의 정석을 구매를 해서 여러분이 보시든 반드시 중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매수 비법이고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공개하는 매수 타점 잡는 방법이니까 자, 이걸 보신 분들은 열심히 찾아서 일본 주식,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그리고 영국 주식 좋습니다. 찾아서 저하고 소통을 하시면 제가 그 대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 추세선 그리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비트코인 차트를 보신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를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면 자,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비트코인 차트인데 자, 여러분 비트코인 그 추세선을 그릴 때 자, 여기에서 이렇게는 왜 안 긋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는 왜 안 그리나요? 근데 이렇게 그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그리면 여기를 다 요 밑에 있는 뭐예요? 변곡을 포함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지금 제가 그린 대로 자, 새로운 강도의 상승 추세가 나오면 이 지점과 또 요 두 개의 지점을 그냥 그리는 겁니다. 그리면 지금 어디에 닿고 있나요? 현재 시점이 지금 추세선에 닿는 거예요. 이걸 일봉으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변환을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딱 뭐가 되나요? 추세선에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추세선에 왔을 때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지지선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스탑을 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으면 매수 추천을 합니다. 왜? 스탑이 1,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60분봉에서 어떻게 매수 타점을 찾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추세선을 그려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종합주가 지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도 추세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종합주가 지수도 추세선을 이렇게 그리면 처음 이 두 지점을 그립니다. 이 두 지점을 그리면 여기 이 부분하고 여기 이 부분하고는 정해져 있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추세선이 뚫렸습니다. 여기가 매수 타점이었는데 추세선이 뚫렸죠. 다시 한번 추세선을 그리면 이렇게 두 군데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어때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세 번째 매수 타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높은 속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추세선은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그린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면 어디에서 매수 타점이 나오느냐? 이 두 부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타점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이 언제예요? 3,850 지점이 추세선에 닿았던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오른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어때요?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자,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지금 더블탑이 나오거나 이 부분까지 혹시나 만약에 종합주가 지수가 빠진다면 내가 개별 주식 종목을 못 하더라도 ETF로 얼마든지 지수가 5천 이상 간다는 믿음이 계신 분은 얼마든지 ETF 투자를 통해서 코스피 200을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월 일봉과 그 다음에 이런 그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분석 이런 것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추세선을 그려보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